하, 김철민 아직도 그 흉터 자식이야? 그 역겨운 얼굴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스건스러워. 적어도 나는 이 얼굴로 넘어갔지만 너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당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넌 여전히 행운의 변장을 한 패배자일 뿐이야. 너처럼 썩은 마음으로 살느니 차라리 얼굴에 흉터를 남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흉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남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 조롱 섞인 웃음,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다릅니다. 한 여름날 우연한 사고로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긴 소년. 그는 흉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는 늘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인생 최고의 무기로 삼아 세상을 놀라게 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나타난 그 기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답은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도 내 상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선택할 미래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삶의 흉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느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김철민입니다.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산은 항상 바다의 파도 소리와 소금기 섞인 바람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삶은 시작되었고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니 오른쪽 광대에서 턱까지 이어진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흉터가 제 일부가 되었지만 한때는 이 흉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2005년 여름 제가 12살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집 근처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저는 발을 헛디뎌 버려진 공사장에서 녹슨 철조각 더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피가 셔츠를 물들였고 친구들은 놀라며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저를 해운대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어머니는 제 곁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내 얼굴이.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밝게 웃으며 뛰놀던 아이였지만 사고 이후 저는 움츠러들고 말이 없어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제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얼굴 흉터 철민이라고 놀렸고 수업 중에 칠판 앞에 나가라는 선생님의 말에 모니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가끔씩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동정 어린 시선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마주하는 것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흉터가 제 얼굴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자를 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자를 쓰면 사람들이 덜 쳐다볼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모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서관에서 이 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세계는 흉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단순히 외모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부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흉터는 제 얼굴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제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견뎌낸 시간들의 흔적이며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흉터에 얽매인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김철민입니다. 아픔을 극복하며 강해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상처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간에 상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상기시켜주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사고 이후의 날들은 마치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환하게 웃으며 뛰놀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말수가 줄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리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라도 들리면 그것이 저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신하며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 학교, 새 친구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제 얼굴의 흉터는 저를 점점 더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제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쑥덕거리거나 힐끔거렸고 몇몇은 저를 얼굴 찢어진 철민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별명을 못 들은 척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게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시간 중 선생님께서 저를 칠판 앞으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를 풀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교실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유를 몰라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얼굴이 칠판 뒤쪽에 걸린 스크린에 반사되어 크게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창피함과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 돌아왔고 다시는 교실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면 제 얼굴에 대한 질문이나 농담이 나올까 두려워 먼저 피하곤 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즐거운 장소가 아니었고 매일 등교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씩 선생님들이 제게 다가와 힘들면 말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동정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동정은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흉터를 빼앗긴 제 자존심마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제 일상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 그리고 흉터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제 인생에 대한 억울함이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우연히 도서관이라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부산 중학교의 도서관은 제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친구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흉터를 보지 않았고 책 속 세계에 몰입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조용히 앉아 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속의 주인공들은 용감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역경은 저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흉터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서서히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공부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찢어진 철민이라는 별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결심과 실제 행동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책을 펼칠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모욕스러운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부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은 친구들의 비웃음과 교실에서 느낀 창피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라고 믿으며 더욱 치열하게 책상에 매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한층 더 힘들었습니다. 학업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제 안에 있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고 그날 또 얼마나 많은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도착하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학교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했고 친구들도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축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흉터난 아이가 아니라 제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새벽에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마음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 무수한 비웃음과 시선들 속에서 다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강해질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다시 일어나 공부를 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 시절의 제 삶은 마치 야른 실로 이어진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다른 많은 한국 남성들처럼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제26보병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군대가 규율과 질서로 이루어진 환경일 것이라 기대하며 그곳에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딘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선임들과 동기들의 시선은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겪어온 그 시선, 흉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집단 생활 속에서 저의 외모는 다시 한번 다른 존재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의 훈련은 힘들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선임들과 동기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제 얼굴은 그들에게 농담거리였고
저는 항상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깊이 잠들어 있던 중 갑자기 동기들에게 침대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잠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저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온갖 그림과 글씨를 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한 선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군대라는 환경에서는 그들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 저는 혼자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에 그려진 그림들은 지워지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화를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하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길래 이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단지 또다시 저는 제가 세상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군 생활 동안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더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내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훈련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 또다시 조롱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흉터에 대해 아무리 무신경한 척하려 해도 그들의 비웃음과 농담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대라는 곳은 단순히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군대는 다른 의미로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제 외모와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어디서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매일 저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제대 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취업시장은 이미 치열했지만 저의 외모는 또 다른 벽이 되었습니다. 면접 자리마다 저는 정중한 미소 뒤에 숨겨진 꺼림칙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면접관들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흉터를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정과 능력을 강조해도 그들의 반응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외부 이미지가 중요해서요. 이해하시죠?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저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회의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 광안리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상쾌했지만 저의 마음은 그 바람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맞지? 너 정말 철민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정우였습니다. 중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 정우는 세월이 많이 지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갑고도 어색한 기분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정우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얼굴은 변했지만 넌 그대로구나.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전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흉터를 신경 쓰는 대신 여전히 저를 예전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의 대표가 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해하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철민아, 예전에 기억나? 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내가 나를 도와줘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그는 어린 시절 제가 그를 도왔던 일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한창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인터뷰해 볼래? 너처럼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고 동시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 동안 거절과 좌절을 반복했던 저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다. 나중에 연락 줄게.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우와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에서 뭔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회사에서의 면접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갔던 면접에서는 언제나 제 외모에 시선이 머물렀고 그 시선은 종종 불편함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접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면접이 시작되기 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민아,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모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아. 내가 보여준다면 그들은 널 인정할 거야.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자신감을 조금 되찾았습니다. 면접관들은 저의 이력과 성과에 집중하며 질문을 던졌고 제가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떤 기술적 도전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깊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제 능력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우에게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내 능력을 보면 사람들은 널 놓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정우의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지만 팀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점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결과와 노력에 집중하는 곳이었고 외모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협력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며 진행이 멈춰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직접 협력사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신뢰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팀원들과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동의하며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력사 대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태도가 냉담했지만 저는 제 진심과 전문성을 담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 진정성 있는 태도는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들은 계약을 연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저에게 박수를 보냈고 정우는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철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팀과 회사는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저를 흉터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던 과거의 시선들을 점점 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마침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직위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자 제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는 스스로의 증명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존중했고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진짜 내 시대가 왔다.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 안정된 직장과 점점 나아지는 삶 속에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혀온 얼굴의 흉터를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자신을 온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를 찾아갔을 때 의사는 저를 보고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민 씨, 이 흉터가 혹시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나요? 그의 질문은 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저는 흉터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단지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고 제 약점을 드러내는 흔적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저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흉터를 없앤다는 것은 마치 제 과거의 일부를 지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분명 힘들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제 얼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어딘가 저를 더 강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흉터를 없애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걸까? 나는 이미 이 흉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는데 결국 저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에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저의 일부입니다. 과거의 흔적이지만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 흉터는 당신의 이야기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터를 제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흉터를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제 강인함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제 얼굴에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제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변화해온 여정을 상기시키는 흔적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김철민이라는 이름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흉터는 여전히 제 얼굴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그것을 극복해온 여정을 상기시키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를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흉터를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는 낯선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나 질문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새로운 고객사와의 미팅이 끝난 후 고객사 대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얼굴에 있는 흉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이전 같았으면 저는 얼버무리며 주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준 흔적입니다. 그것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죠. 그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우리는 더 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흉터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혹은 몸에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눈에 보이고 어떤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상처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에 어떻게 녹여내느냐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도전과 실패, 고통과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몸에 남은 상처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숨기기보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완벽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더욱 빛나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